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요새 부동산 시장 어떠세요? 저는 아직 안 좋다고 생각해요. 체감할 때도 안 좋습니다. 다만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그 출발점이 거의 지옥이라고 묘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시장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었죠. 이렇게 지옥 같은 시절에 스타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열렬한 지지, 거의 팬이 많이 늘어나죠.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이걸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또한 이걸 돈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그 안에 빠져드는 분들의 경제적 결과물이죠. 왜냐면 여기는 냉정한 사회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몇 개 찾아봤습니다. 지금 뭐라고들 하실까? 이미 한 얘기들이 틀렸는데 틀렸다고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작년에 정말 거의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분들의 태도는 거의 다 맞출 수 있다.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처럼 연구를 하면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이클 안에 있다. 모든 걸 초월한 존재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3종 종합 세트가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하반기에 더 떨어지는 데드캣 더블딥을 얘기하는 3종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나 데이터가 있어서 말씀을 하실 테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고 하반기 시장 대비에 참고하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분들 무조건 틀렸다 엉터리다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다 보고 싶은 걸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들은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금리인데요. 금리는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는데요. 한동안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3중 종합 선물 세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금리가 아직 높고 23년도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텐데 시장 반등은 안 된다. 신문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때문에 시장이 파멸된 건 맞아요. 근데 제 이론은 뭐였냐면 금리를 올리면 경제에 안 좋습니다. 물론 건전한 금리 인상도 있다고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은 긴축, 너무 완화했다가 덜컥 겁이 나서 긴축, 어마어마한 속도로 했잖아요. 근데 경제가 이겨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굉장히 재앙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지금의 금리 때문에 집값이 인상할 수 없다랑 금리 인상 때문에 22년도에 집값이 망가졌다랑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왜 다른 문제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의 기준금리가 5%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5%에서 2%까지 기준금리가 3%로 단기간 내에 수직 낙하를 합니다. 이게 언제예요? 거의 보면은 2008년도 일이에요. 그러면 2008년도에 집값이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008년도에는 뒤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008, 2009, 2010은 집값이 서울을 기준으로 보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지방 중에 많이 오른 지역도 있어요. 전국이 다양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하지만 2006, 2007, 2008에 서울 외곽, 경기도 외곽 지역은 폭등 시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안 맞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시장에서는 금리를 3% 중반대에서 5%까지 올렸지만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그 이후에 매우 단기간 내에 금리를 3%, 여러분 말이 3%예요. 지금 기준금리 3% 내리면요. 다시 거의 제로금리 가까이 갑니다. 단기간 내에 3%를 급락을 시켰지만 시장엔 그런 반응이 없었고 그 이후의 움직임에도 시장은 비례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즉 작년 시장의 금리 급등, 금리 발작, 자이언트 스텝, 시장에 어마어마한 여파 줬다고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를 놓고 봤을 때 그때그때 시장이 감내할 수 있고 반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기준에서 23년도 아니면 24년도 상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멈추지 않고 금리 인하도 없을 테니까 아직은 상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인상과 이런 변동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는 게 맞다. 이게 첫 번째예요. 기준금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기준금리가 내려가지 않아도
지금 상태로 있어도 부동산 상승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같은 금리 인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이겨내질 못했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역전세입니다. 역전세가 나니까 이 가격을 끌어내릴 텐데 역전세를 앞두고 있는 시장에서 상승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저거는 진짜 수준 이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역전세가 시장의 문제는 맞죠. 그런데 역전세가 예전에 있었어요. 2008년도에도 있었고 98년도에도 있었고 역사를 찾아보면 있는데 자 2008년도 재현 우려 커지는 역전세 공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부동산이 폭락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 지역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2008년, 2009년, 2010년을 겪고 2010년도부터 서울시장이 하락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역전세 공포가 눈앞까지 오고 역전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전세가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시장은 하락을 하지 않았었어요. 본격적으로. 2008년도에 좀 내려갔다가 2009년도에 덜컹했다가 보시면 2008년도 하락분은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안 걸렸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역전세 하나만으로 시장이 폭락한다? 그 와중에 지금은 폭락 이후예요. 데드캣 더블딥으로 간다? 이거는 과거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전세 얘기는 처음이 아니고 나중에 늘 극복을 했고 역전세 이후에는 나중에 전세 공급이란 문제가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전세 공급의 부족이란 문제가 있어서 2014년도쯤이었을 거예요. 박근혜 정권 때부터 다주택자 양성을 했죠.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넘버 세 번째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주택자입니다. 뭐냐? 다주택자. 다주택자가 시장이 없다. 지금 취득세가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투기꾼들이 판을 못 치기 때문에 역전세가 났기 때문에 갭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없다. 투자자가 아니면 누가 집을 사서 가격을 밀어 올리겠는가? 전형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는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도 저렇게 얘기해도 저 상관없어요. 수준 이하의 생각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이 여태까지 투기꾼들이 밀어 올렸다? 그 이미지를 만들면 본인 장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정작 본인도 돈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다주택자. 여러분 다주택자 기사 찾아보시면요. 한국에서 다주택자 비중이 뭐라고 나오냐면 15%에서 17%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죠. 15%에서 17%를 차지하는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을 계속 사고 팔기 때문에 거래량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집을 못 사기 때문에 상승을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전에 2016년도 제가 2016년도를 기준으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1주택자가 765만 명, 3채 이상, 이 겹치겠죠? 3채 이상이 이 보시면은 11만 5천 명이에요. 그럼 2만 4천 명은 5채 이상이니까 여기 겹치겠잖아요. 11만 5천 명이에요. 2주택자는 뺐죠. 한국은 1주택자랑 2주택자가 제일 많고 1주택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우리 아파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 항상 이걸로 장난질을 쳐요. 다주택자 비율은 연립 다세대 이런 게 다 껴져 있어요. 심지어 어떤 건 오피스텔도 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하는 얘기. 물론 빌라 시장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아파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제가 왜 2016년도로 잡았냐면 아파트가 몇이었을까요? 이것도 있습니다. 2016년도. 2016년도에는 1,003만 원이에요. 일부러 잡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2016년도가 통계학적으로 근데 이것도 아파트 기준이 되게 다양해요. 몇 세대 이상이에요. 사실 아파트란 기준은 5층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자, 어쨌건 2016년도에 대략 아파트가 1,0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럼 1,000만 호죠. 그럼 1,000만 호에서 1주택자랑 2주택자 빼고 다주택자, 아파트를 3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1만 5천 명이에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죠, 여러분? 1%입니다. 너무 듣던 거랑 다르시지 않아요? 1%라고 여러분. 1%. 그리고 1주택자랑 2주택자가 90%가 아니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거의 98%예요. 정부가 다주택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쓰레기처럼 집 밟는 거 못 보셨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의미가 없어요. 표 안 와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표 안 되면 진짜 거의
거의 짬찌끄레기 취급을 한다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그걸 해요? 임대사업자 여러분, 임대사업자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뒤통수를 몇 대를 맞는지 아세요? 약속 안 지켰어요. 합법적으로 안 지켰죠. 이래서 그런 거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 아파트 여러 채 가진 사람의 15%다?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늘려 잡아도 1% 넘으면 한 2% 이렇게 되겠죠. 11만 호. 총 100만 호 중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3채 이상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줄어들고 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주택 전체 시장에서 얘네가 애시당초 차지하는 비율이 1%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럼 얘네가 이제 더 이상 못 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래량이 늘 수 없고 상승이 안 될까요? 얘네가 주택 가격을 다 올렸다고요? 그럼 여러분 또 이거죠. 음모론. 전체 국민의 1%가 아파트 가격을 올린다는 거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장 참여를 전혀 안 해보고 어떤 데이터나 본인의 있던 일을 활용해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집값 오를 때 당연히 영향 미치죠. 특히 이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기간이 있어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늘어나죠. 언제부터 늘어나요? 여기 보시면 쭉 늘어나죠. 여기서부터. 다주택자를 좀 풀어줬거든요. 왜? 이때 전세시장 비상이었거든요. 그때 또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본 거예요. 금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역전세, 그리고 이어지는 다주택자. 이거 세 개를 봤을 때 저는 그분들의 의견이 그렇게 합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시장은 어차피 오르거나 내리지만 그분들이 한 얘기 중에서 그렇게 논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는 참 굉장히 독특했지만 이미 제가 그분들에게 뭐 틀렸다고 얘기하기에는 대중적인 어떤 그 지지도나 그 방향성이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런데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실제로 여기서 플레이 하시고 돈을 거시고 베팅을 하시고 자기 경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본인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이거 많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1% 완전 딱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주택수가 꽤 많을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죠.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절대적인 양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